꼴의 산유국이라고 갑질하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국내 주요 마트들이 식용유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파묘 수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책임감 없이 파묘 수출 규제를 걸면서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최근에 벌인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로 인해 한국 관련한 큰 기회를 놓치고 곤란해졌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곤란하게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이 그 덫에 빠지는 국면이 나왔으며 자국 내 상황도 심상치 않아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묘 수출 1위인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수급난을 겪으며 파묘 수출을 금지하자 주요 생산국인 말레이시아가 수출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의 파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규제는 매우 황당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전 세계적인 공급 불안에 따라 자국도 파묘를 수출 규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물론 이것은 인도네시아 내부의 식용유 가격이 오르며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업자들이 자국보다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파묘를 수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정작 인니 국내의 식용유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 파동이 일어나서 수출을 규제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수출 규제를 전격 실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파묘는 본래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공급의 절반을 책임질 정도로 생산이 많은 데다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파묘가 공급이 불안해질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니의 파묘 수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우선은 파묘 수출을 닫아놨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금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한화 약 36조 원, 285억 달러에 달하는 파묘를 수출해서 2년 연속 보기 드문 무역 흑자를 달성했지만 파묘 수출이 없으면 인도네시아는 다시 적자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해 다소 황당한 면도 있는데 다름 아니라 한국은 파묘 공장을 설립해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묘 공장에 필요한 지역 등에 한국의 포스코 등의 공장 설립을 논했고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요 자원의 세계적 공급 부족과 더불어 파묘까지 수출 규제의 대상에 올라가면서 한국은 공장도 지어줬지만 유사시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분담금을 돈 대신에 현물로 내겠다고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그 중에는 파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 규제 때문에 분담금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등 종합적으로 이번 수출 규제가 막상 한국의 다양한 인니와의 협력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그간의 KF-21 분담금은 물론이고 잠수함을 세척 발주하며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등 한국의 다양한 산업 계열에서는 물론이고 방산 분야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 또한 5% 이상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이처럼 한 번에 5%나 되는 물가가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 5%의 물가 상승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는 기록으로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수치인 것인데요. 실제 최근에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기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지경인데 피자, 치킨, 돈가스와 같은 품목도 약 10% 내외가 올라 외식 물가 체감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밀파묘 가격이 올라서 빵라면, 과자 등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게 원인이라며 주된 외식 물가 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규제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었던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의 내수시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의 절반을 책임질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인니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의 식용유 공급 불안이 화두에 오른 이때 수출 규제를 한 뒤 천천히 재공급한다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점을 노리고 수출 규제를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 금리 영향으로 환율 상승과 글로벌 물류 차질로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러한 국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2008년 이래로 처음으로 불가 상승률이 월 5% 돌파를 목전에 두었다는 관계기관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파묘 규제로 국내의 식용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긴급히 파묘 수출 규제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파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업계는 기존의 인도네시아 말고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충분한 파묘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묘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생산되어 한국은 수입선을 다변화한 지 오래이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이가 아닌 말레이시아와 훨씬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파묘 재고량은 165만 톤으로 전월 대비 11.5%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파묘 원유 생산량은 작년 11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공급량이 증대했지만 수출이 줄어든 탓에 재고량이 급증한 것으로 주요 수입처인 중국, 이란 등이 예상한 만큼 파묘 수입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레이시아 파묘 업계에선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수요가 말레이시아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눈치이며 말레이시아 업자는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 금지령을 언제 해제할지 불분명하다면서 국제시장에선 파묘 가격이 더 높아지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 대안을 물색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묘 재고량이 증가하자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수요가 큰 만큼 한시적으로 파묘 수출세를 인하해 공급 물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도 파묘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이는 최근 1조 규모에 달하는 말레이시아와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비 절반가량을 파묘로 받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문 매체 미디어 파쿠아는 말레이시아가 카이의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하는 데는 소요될 40억 링깃 중 최소 20억 링깃 비용을 물물교환 형태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파쿠아는 또 말레이시아가 파묘 또는 기타 제품을 사용해 카운터 트레이드 방식으로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인니 다음에 파묘 생산국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칫 이러다가 국제 파묘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외면당하는 상황이 등장할 판인데요. 인도네시아 파묘협회는 이에 관해 파묘 수출 금지령이 길어지면 팜농가 수입이 끊기고 정유 포장 회사들도 타격을 받으며 국가 무역 수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의 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괜히 파묘를 제재하며 가격을 올려서 많이 이득을 보려다 오히려 판로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 셈이 된 것입니다. 실제 말레이시아는 이번 일을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파묘 수출량을 오히려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날로 먹으려 하는 인도네시아에게 그 이상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래전에는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탓에 당해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시장가를 조정해 이익을 크게 취하려 했던 것인데 본질은 파묘가 대단할 것 없는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대체 가능한 자원을 갖고 주제 파악 못한 정책을 펼쳐 득보다 실이 많았으며 한국이 내민 대반전 역관광 카드에 재발에 걸려 넘어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남아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나라들입니다. 약속을 해도 지키는 꼴을 본 적이 없는 나라이며 한국 기업들의 약속을 지켰다는 기사 한 줄 본 적이 없습니다. 의리 없이 변덕과 거짓, 사기를 일삼는 나라들과는 외교 단절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